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우리 코스피 오늘 3,200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뭐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긴 했는데 뭐 제약 바이오주도 좀 밀리고 정치 테마주, 뭐 IPO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강한 뭐 흐름을 네. 좀 보여줬던 종목들은 당연히 좀 조정 구간이고 네, 3,200포인트는 우리가 좀 예측했던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포인트까지 오늘 도달했는데 네. 뭐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를 좀 지켜냈죠. 그랬죠. 자, 오늘 장은 뭐 네. 당연히 굳건하게 좀 탄탄하게 좀 다져진 어, 비온 뒤에 굳어진 땅이다. 비온 뒤 굳어진 땅. 그렇죠. 네. 지금 2월, 3월 좀 너무 좀 이 조정도 컸고 3월 그랬죠.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이 시즌 공포 때문에 네, 투심이 지금 뭐 거의 얼어붙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의 어떤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네. 뭐 주가가 뭐 올라 막 들썩들썩 뭐 했는데 등락을 계속 반복했죠. 4월장은 이상하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물려있는 4월 종목이 편하네요.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2월보다 3월보다 그리고 4월에는 조금 더 이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한 장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2, 3월을 비해서는 이 4월은 정말 편안한 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또 KTX에서 또 그 좋은 특석에서 앉아 있었던 그런 편안함이었다면 오늘은 비온 뒤 굳어진 땅. 네, 그동안 악화됐던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또 특징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이 어떤 회사 분할에 속속들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이 LG가 다음 달 27일에 인적 분할과 그리고 변경 재상장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빅히트로 알고 계시는 하이브 최근에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죠. 이 하이브도 최근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대표님, 이 네. 투자자 입장에서요, 이 어떤 분할 기업들의 분할 결정이라는 게 당연히 뭐 기업들은 사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건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좀 이게 어떻게 TV에서 생각할까요? 보거나 우리가 전문가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요?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네. 그 본질의 어떤 숨은 뜻을 네.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집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자산이 1억인데 네. 분가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씩 갖고 나갈지, 네. 4천만 원만 가지고 나갈지, 3천만 원만 가지고 나갈지 이 분할 사업에 대한 요건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요. 네. 자,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지분을 이 분할 전 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유자, 즉 A라는 회사의 이 소속 주주가 네. B라는 회사의 어떤 물적 분할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못 갖게 된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그러네요. 회사가 이 자회사, 100% 자회사로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건데 네. 가장 최근에 얘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분사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설된 회사의 이 관계는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네. LG화학의 주주 입장에서는 한 주도 보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네. 나는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껍데기만 남고 알짜배기는 신설법인으로 다 나가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이런 이 논쟁이 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어떤 인적 분할을 좀 결정했던 이런 회사들은 네. 분할 후 신설 회사의 지분을 내가 보유하고 있던 모 회사의 어떤 지분 비율만큼 동일하게 주식으로 좀 비율 배분을 해주는 네. 물론 소유 주주예요. 자, 기준일에 어떤 현재 주주가 뭐 0.5%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면 네. 신설법인의 어떤 주주 요건도 동일하게 좀 배분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뭐 LG, SK텔레콤, 하이브까지 계속해서 좀 뭐 분할을 결정해 나가는데 저희 또 돈의 맛을 통해서 인적 분할에 대한 개념 쉬운 풀이로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음 이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이 남양유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 최근에 좀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 언론에 보도된 게 있죠. 바로 발효유 제품,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주가 조작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시점에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막 오르니까 흔히 말해서 불타기라고 하죠. 네.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 고점에 물리는 사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참 방송이라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멍멍이 주접이네요. 멍멍이 주접. 멍멍이. 네, 멍멍이 주접이라고 좀 멍멍이 하시는데 우리 수상한 복돌이님과는 다른 네, 개념인 복돌이보다는 거죠? 좀 싸나운 멍멍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자, 이게 저는 사실 어제 이 보도를 좀 접했을 때 네,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선량한 이 동학개미들이 혹해요. 아직도 선량한 아직도 동학개미분들이 귀가 많이 팔랑귀예요. 나오셨어요. 그죠? 팔랑귀인데 네, 뭐뭐 한다더라, 뭐뭐 카더라. 카더라 통신. 남양유업 자체가 네. 지금 이 악재 모멘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이 회사의 어떤 갑질 논란 그리고 네. 창업주의 어떤 외손주 논란, 외손녀죠. 네, 이미지가 좀 많이 외손녀의 안 어떤 좋아요. 논란도 있었고 네. 불가리스의 어떤 불매 운동, 남양유업의 불매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그랬죠. 근데 이걸 마시면은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아, 이게 좀 말 같지 않은 얘기인데. 너무 엄한 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가 조작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의 내부 임원으로 밝혀진 자가 네, 소위 말하는 이 보고서를 좀 유출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사담이었는지 아니면 뭐 디테일한 어떤 학술적 근거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딱 잘라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아, 요구르트 먹고 어떻게 코로나가 치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억제 효과라고 하긴 했지만 네. 말이죠. 네. 이거 진짜 멍멍이 주접이라고 지금 하고 싶은데 자, 물린 투자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자, 지금 뭐 남양유업 네. 제가 지금 뭐 저희 오픈방에도 한 분이 지금 들어와 계셔서 네. 저도 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구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해주세요.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남양유업을 SOS 참 제가 도와주세요. 살다가 투자자분들. 저 요구르트 때문에 제가 이걸 해보네요. 자, 주가 자 어제죠. 네.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와, 일봉상이 저점 영역대에 있었어요. 이 회사 모멘텀이라는 거 실내 회복액인데, 그렇습니다. 자, 남양유업의 이 제품 라인업은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분유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밀려났죠. 그랬죠.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회사가 휘청거렸는데 네. 일봉상의 저점 영역이었던 30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이 주식이 네. 바로 어제 48만 9천 원까지 급등했던 요인은 바로 요구르트에 뭐가 있다? 코로나19 코로나 치료제가 억제.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진짜 잡아서 족을 치고 싶네요, 제가. 이건 뭐냐면 남양유업은요, 이게 자, 유출자 반드시 색출해서 네. 시장 교란 행위를 좀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일봉상의 이 매물대가 지금 38만 원대도 지금 이탈돼 있는 이 상황인데, 네. 38만 원대까지 지금 이탈됐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물린 이 고점에 투자자가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관점인데 지금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 요소는 좀 없어요. 정말요.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네. 지금 그 손절 라인까지 보여지는 네. 36만 원대도 지금 이탈되는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요 구간 32만 5천 원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쩔 네. 수 없이 좀 가져가야 되는 구간인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면 일봉 저점 영역대까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주가의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손절이 답일까요? 가장 빠른 해답이 될까요? 자, 이게 제가 제일 난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하기가요. 남양유업 자체가 망할 회사입니까? 그러진 않죠. 또. 점유율은 떨어졌긴 했지만 네. 회사의 신뢰 회복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저는 전체적인 어떤 신뢰 회복 위해서 실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요인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적 모멘텀. 지금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네. 기름을 부은 거지 않습니까? 다 꺼진 그렇습니다. 불씨에 휘발유를 부은 거예요. 지금 논쟁이 뭐 더 불탔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네. 지금 이 추세는 자, 36만 원까지 이탈돼 있는 네. 아주 안 좋은 자리에 있다. 네.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손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양유업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반등 요소는 안타깝지만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실적 상승 모멘텀은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6만 원 손절가도 이탈한 선인데요. 지금 32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 그래도 보유해 보시는 전략.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점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자바라 골든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